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멸망 토너먼트가 진행 중인 현재 골대녀 팬분들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신규팀 창단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골대녀 유튜브의 예고편을 통해 신규팀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죠. 팀명은 불사조 유나이티드라고 불리는 레전드 연합팀이었는데요. 그동안 골대녀에 출연했다 하찮은 멤버들을 다시 모아서 다음 대회인 GIFA컵에 출전을 한다고 이미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참가 선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골대녀의 절대자, 골대녀의 시조새 박선영이었습니다. 박선영이야 정말 골대녀를 얘기하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생겨난 계기가 박선영 때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은퇴할 때까지 골대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선수가 시즌4 이후 무려 2년 만에 다시 골대녀로 복귀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골대녀 팬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음에 따라 부상과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박선영이 다시 돌아온다니요. 그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났고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량에 상관없이 박선영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골대녀 팬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멤버까지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액션이의 수비수 이영진이었습니다. 이영진은 하차하기 전까지 액션이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당시 개인적으로 골대녀 수비수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실수를 저지르며 위기를 내주는 모습도 있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더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죠. 그 와중에 하차를 한다고 해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박선영의 이영진까지 벌써부터 전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총 7명의 선수 중에 2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5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리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합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더우먼의 공격수 송소희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멤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합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본업이 너무 바쁜 상태이고 스스로도 과거의 골대녀 재합류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기 컵 대회라면 혹시. 두 번째는 원더우먼의 수비수 주명입니다. 역시나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로 출연 당시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며 벨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너무나도 짧고 조금은 아쉽게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다시 합류하게 된다면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진의 주명의 수비 라인이라면 골대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구척장신 골키퍼 아이린입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가장 기대되고 각광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유의 아이템인 검을 리본은 당시 골대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였고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이브를 해내는 장면이 정말 멋있었죠. 최근에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는 조금씩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골대녀에 재합류했으면 하는 멤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구척장신의 수비수 송혜나입니다. 최근 구척의 경기에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구척 선수들에게 열심히 안 하면 자신이 복귀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진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벤치에 주로 머물며 특유의 어설픈 자세가 인상적이었는데 경기를 치르며 점점 성장하더니 리그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는 수비수로 성장을 했죠. 합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척장신의 수비수 차수민입니다. 당시 차미네이터라는 별칭으로 꽤 터프한 수비를 보여주던 선수였죠. 베스트급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아니긴 했지만 당시 구척에서 중성적인 외모와 함께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섯 번째는 액션이의 공격수 최여진입니다. 정예인과 함께 액션이의 공격 한 축을 담당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플레이 스타일이나 체형을 봤을 때 질라탄을 연상케 하기도 했는데요. 나름 캐릭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당시 하차를 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만약 복귀한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월클의 수비수 에바입니다. 당시 조금은 불안한 월클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준 주장이었죠. 지금의 월클 수비진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예전 에바의 모습이 조금은 그립기도 합니다. 든든하고 파이팅도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지금은 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합류한다면 수비 라인에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탑걸의 골키퍼 아유미입니다. 역시나 아유미는 성장키의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리여리하고 공을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할 것 같지만 큰 눈으로 공을 절대 피하지 않고 진짜 몸을 사리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도 꼭 다시 보고 싶은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아홉 번째는 발라드림의 수비수 손승연입니다.
지금은 민서가 발라 수비진에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전에는 손승연이 발라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서기와 경서 투톱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후방에 있는 손승연의 존재감과 기여도가 엄청났죠. 만약 합류한다면 또 한 번 엄청난 위압감을 보여줄 거라 생각됩니다. 10번째는 개벤의 골키퍼 조혜련입니다. 지금은 은퇴 후 골대녀 선수협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개벤에 있을 때는 사실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죠. 하지만 골대녀 최고령자로서 부상이 잦아지며 개벤의 리빌딩과 함께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팬분들께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이번 컵 대회에서 깜짝 복귀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 조심스레 명단에 넣어보았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11번째는 국대 팸의 공격수 이정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정은 또한 합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기로라도 합류를 할 수만 있다면 골대녀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측 불가의 소용돌이가 불게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 마시마 유일한 대항마이자 벨붕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정은의 합류 하나만으로도 골대녀는 엄청난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제작진이 단 한두 경기라도 섭외를 할 수 있을지 무척 기대되네요. 이상 골대녀 신생팀에 합류 가능한 멤버들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일본팀 선수들까지 넣는 의견들도 있긴 했지만 기존 컨셉과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일본 선수들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멤버가 합류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위에 있는 명단 외에도 충분히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합류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한 명 한 명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걱정되는 점은 골대녀를 하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현재 골대녀 리그에 뛰는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신생팀은 컵대회 한정으로 모은 임시팀이라고는 하지만 또 모르죠. 이 신생팀이 엄청난 반향을 가져오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정식 불사조 팀으로 편성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볼거리와 시도를 하는 골대녀 제작진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개인적으로 일본팀 및 글로벌팀 선수들을 확대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멸망 토너먼트 2차전인 탑걸과 월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개벤과 스밍파의 경기를 보며 개벤이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그런지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도 A그룹을 끝내고 상대적으로 오래 쉰 탑걸이 경기 감각을 찾을 수 있을지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런 염려가 무색하게 좋은 플레이를 펼치더라고요. 경기 초반에는 비슷하거나 월클이 좀 더 밀어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나티의 패스를 받은 사오리의 1대1 단독 찬스가 있었는데 골키퍼 이채연이 각을 좁히며 나와서 아슬하게 막아냈죠. 그게 들어갔다면 이후 경기 흐름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실점 위기 후에는 오히려 탑걸이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전 경기들과 다르게 후방에 위치한 김보경은 좋은 볼 컨트롤과 드리블, 그리고 패스를 보여주며 축구도사 같은 모습이었고 전방의 이유정은 그 옛날 바람의 아들이라 불리우던 아르헨티나의 카니자 선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민첩성이 좋고 너무 빨라서 월클의 선수들이 쩔쩔매는 모습이었죠. 전반까지 탑걸은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단순히 스코어뿐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도 압도를 했죠. 김보경과 이유정은 필드를 지배했고 유빈과 체리나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골키퍼 이채연도 자신감 넘치고 좋은 세이브가 나오면서 라오스 리그로 떠나며 마지막 경기를 맞은 김태형 감독에게 멋진 선물을 남겨주나 싶었습니다. 전반 내내 월클은 수비가 허술했고 특히 민첩성이 부족하고 발이 느린 카라인과 애기, 엘로디는 데인마크에 실패하며 계속 뒷공간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월클에는 사오리가 있었죠. 그동안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지난 시즌 득점왕의 체면을 구긴 사오리는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목말랐던 득점 가뭄을 해소시켰습니다.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탑걸이 가볍게 이기겠구나 싶었던 경기는 3대3까지 가면서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졌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혹시 승부차기까지 간다면 월클이 유리하다고 예측을 했지만 역시나 빗나갔습니다. 33.3% 확률로 막아낸다. 던캐시는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막아내지 못했고 반면 이채연은 4개 중 2개나 막아내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후반 들어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잘 싸운 월클은 끝내 패배를 못 막으며 이번 시즌 최후의 경기인 멸망전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멸망전에는 이미 패배를 기록한 개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다음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피 튀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 펼쳐지는 이 멸망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